여러분은 가계부를 작성하고 계시나요? 혹시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면서 만족하고 계시나요?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 지출했는지를 아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러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항목별 지출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때 가계부 어플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무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돈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가계부를 작성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비중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비정기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 때문이라고 봅니다. 비정기 지출은 월 단위로 변화가 매우 크고 자칫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고 신용카드는 소비 시점과 지출 시점이 달라서 기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할부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비정기 지출은 미리 세밀하게 파악하여 따로 관리하고 신용카드 대신 예산 규모 내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가계부 작성이 좀 더 쉽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목적은 남한테 보여주거나 근사한 통계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어차피 돈은 각자의 가치관대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100만원 쓰기로 했으면 실제 100만원 썼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미리 예산을 세워두고 월말에 한 번만 결산하는 쉽고 효과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가계부 작성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비정기 지출 중 예측 가능한 지출을 월별로 작성하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연간 총 비용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월별로 크게 예산과 결산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월이면 예측 가능 비정기 지출 여행자금 100만원, 어머니 생신 20만원, 그리고 예측 불가능 비정기 지출 경조사비, 의료비 등의 연간 비용 240만원 나누기 12개월은 20만원을 1월 비정기 지출 예산란에 기록합니다. 비정기 지출은 CMA 통장 등을 활용하여 목돈이 있는 경우 그 규모만큼 넣어두고 시작해도 되고 목돈이 없다면 일정액을 이체하여 그 지출에 대비합니다. 정기 지출은 자동이체 부분,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대출 상환금 등을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 생활비, 용돈 등을 1월 정기 지출 예산란에 기록합니다. 용돈은 가족 구성원에게 이체하고 생활비는 통장을 분리해서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월 저축도 예산란에 기록합니다. 이제 월말에 1월 소득을 기록하고 결산하면 됩니다. 비정기 지출이 예산보다 적게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추가되었는지 파악하고 기록합니다. 정기 지출도 자동이체 금액에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불리한 생활비 통장은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저축도 잘 이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고 지출을 관리하는 목적은 결국 저축 규모를 늘리기 위함이므로 결산하면서 저축 여력에 변화가 있는지 점검하고 재무 목표에도 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많은데 한 사람이 전담해서 관리하는 게 쉽지 않고 서로 통제받는 걸 원치 않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서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지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혼자 관리하는 것에 비해 결과는 더 좋지 않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해야지 하면서
몇 년째 계획만 세우고 계신가요? 이제는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 맘 편히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봅시다.